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익숙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출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휴전이라는 말이 조금만 퍼져도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독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을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부도 위험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평화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하루 만에 수십 달러씩 움직입니다. 이 상황은 회사가 가진 펀더멘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라인메탈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방산기업입니다. 설립은 1889년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군용 트럭 같은 지상 전력의 핵심 장비를 만들고 포탄과 각종 탄약도 공급합니다. 여기에 전장 센서와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방공 체계,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만 명 후반대로 유럽 전역과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넓은 시장에 장비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극단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52주 동안 최저가는 120여 달러, 최고가는 460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장외 시장에서 최근 종가는 370여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장중 등락은 다소 잦았으나 거래량을 보면 특별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붙지 않은 조용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약 2배반에서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한 실적 개선만으로 이런 급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기준 주당 순이익은 20여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은 80배 안팎입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0여 배입니다. 방산기업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보통 15배에서 20배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라인메탈의 현재 평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방산기업이 이 정도의 고평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회사가 최근 발표한 성장 계획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은 90여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매출 70여억 유로 대비 30여 퍼센트 이상의 증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7억 유로, 영업이익은 14억 유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 중반이며 방산 중심 사업의 수익성은 19%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숫자는 수주 잔고입니다. 2023년 말 약 300여억 유로 수준이던 수주가 2024년에는 500여억 유로를 넘겼고 2025년에는 600여억 유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이 수치는 사실상 서너 해 넘게 생산할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실적과 수주 잔고 변화는 매우 놀라운 속도이지만 주가가 보여주는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된 기대는 단순한 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라인메탈은 2025년에 2030년까지 매출을 500억 유로 규모로 키우고 영업이익률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장기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회사 규모가 100억 유로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6해 남짓한 기간 동안 매출을 5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업은 무기 개발과 양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매우 느린 산업입니다. 많은 방산 기업이 연간 5%에서 10% 성장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라인메탈의 이 계획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이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라인메탈은 스페인 탄약업체 엑스팔 시스템즈를 인수해 포탄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했고 드론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아우테리온에도 투자해 전장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드론 분야는 앞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중요한 사업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이 하드웨어 중심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행보를 둘러싼 가장 이례적인 장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유럽의 전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핵심 회사인 KNDS에 대한 지분 인수를 라인메탈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일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수나 합병이 있을 경우 철저히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라인메탈은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인수는 무산되었지만 회사가 유럽 방산업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차와 포탄 수요가 폭발하자 유럽 안에서는 방산 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KNDS의 기존 주주들도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라인메탈의 최고 경영자인 아르민 파페르거는 다시 인수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공개적 태도는 방산업계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상황은 회사가 미래 유럽 지상 전력의 중심 역할을 스스로 맡으려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점이 시장 기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결국 지금 라인메탈의 주가는 세 가지 줄기의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구조적 재무장 흐름과 기록적인 수주 증가. 둘째, 2030년까지 매출 500억 유로, 영업이익률 20%라는 공격적인 성장 계획. 셋째, KNDS 인수 시도와 드론, 대드론, 전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유지된다면 고평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상이나 국방비 조정, 통합 지연, 신사업의 성장 정체 같은 변수가 현실화되는 순간 여든 배안파 평가 수준은 20배 근처의 일반적인 방산주 가격으로 빠르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이 얼마나 오래 불안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불안정 속에서 라인메탈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을 것인지, 즉 미래를 둘러싼 내러티브에 투자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위험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알고 싶습니다. 상장과 비상장을 포함해서 주식과 코인 종목 가운데 분석을 원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콘텐츠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